조국을 둘러싼 이 모든 대립의 본질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려는 세력과 저지하려는 세력의 큰 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난 2016년의 촛불시민혁명에서 점화된 바 있던 바람직한 진보를 위한 개혁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촛불의 정신을 오롯이 담아서 혁명의 완성을 이룰 수 있으려면 단지 정권을 교체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정신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사회 변혁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촛불 시민들의 집단 지성 속에 하나의 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강을 부당하게 막아버리려는 시도가 등장할 때마다 집단 지성의 강물은 더욱 세게 요동쳤으며 부당하게 강물을 마르게 하려는 시도에 극렬히 저항하며 이겨냈습니다. 그 강렬함은 구태와 악습이라는 강둑을 무너뜨리고 진일보하는 역사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구태가 강물을 가로막고 진일보하려는 역사의 흐름을 끊으려 할 때 면면이 흐르고 있던 대중들의 사명감은 강렬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강렬함을 실은 강물은 그 어떤 구태가 높디 높은 뚝을 쌓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무너뜨려 왔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조직이라는 구태는 결국 대중의 개혁을 향한 열망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 모든 대립의 틀이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틀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대중들 사이에 퍼져버린 이상 그 강렬한 흐름에 휩쓸려서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한겨레에서 2017년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촛불은 진행형 혁명, 세상 바꾸려면 일상에서 광장 철쳐야. 나름 인상 깊게 보았던 기사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의 힘이 가졌던 세계사적 의미를 높이 보고 가히 혁명이라 칭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는 칭찬을 담은 기사였던 반면 정권 교체를 이룬 뒤에 국민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우려를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새 정부도 적폐청산은 열심히 하는데 정치적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의미 있는 쓴소리를 덧붙였던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대로 혁명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이루어지려면 국민이 바라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회의 여러 분야가 자율성에 의해 운영되고 분산되어 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공유하고 협의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궁극적으로 마련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혁명의 정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바이다 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정부가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셨고 국민들도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결코 촛불 시민혁명의 개혁 정신은 잊지 않았고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느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었기에 체감하기 쉽지는 않았었지만 문 정부는 민중들의 개혁 열망이 구체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의 개혁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도 준비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었고 이례적으로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시작으로 하여 수년간 그려왔던 구체적인 청사진을 실현시키려고 했었죠. 그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무부를 이렇게 검찰이 장악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 그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대통령이고 또 하나가 국회죠. 그런데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제로 이제 수행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거죠. 첫째는 이제 검찰과 손잡지 않는다.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분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권 후반 되게 되면 또 그냥 다음 정권은 줄 설 거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 같은 데 들어가서 법무부를 일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시겠다 그래서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집단 항명을 하셔도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예 8년 전에 이미 검찰개혁에 대한 정권의 청사진은 준비되어 온 듯 합니다. 결코 구체적인 제도 변혁에 있어서 나몰라라 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의 국정장악의 힘은 임기 초반과 같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순서에서부터 검찰의 저항에 부딪혀서 소강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면 임기 초반에 힘이 막강할 때 했어야 한다는 8년 전 조국의 예언에서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해버렸다는 것이죠.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힘이 떨어져버린 정권은 자신의 힘만으로 검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정권이 스스로 선택하여 키워주었던 신임 검찰총장에게 예상치 못했던 허를 찔려 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가만두자면 통제력을 상실한 한심한 정부라는 비판과 함께 개혁 추진이 물 건너갈 것이며 대통령 권한으로 검찰을 억누르자면 촛불혁명의 대의, 즉 탈권위주의적이고 분권적이며 자율적인 권력이 되겠다고 스스로 천명했던 대의를 저버리는 셈이 되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정부는 매우 큰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국민들의 의지였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개혁 정신을 잊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곤경에 처하자 공통의 사명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일어서는 형국. 개혁의 완수가 치명적인 난관에 이르자 소리 없이 흐르고 있던 변혁의 열망이 불꽃을 튀기며 열정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형국. 저는 그러한 형국을 2019년 9월 18일에 있었던 검찰개혁 촛불 시위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는 국정농단 촛불 집회 이후 최대 인원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최대 2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가로폭이 3-40m에 이르는 왕복 8, 9차선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서초경찰서를 지나 언덕 위까지 촛불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집회에 합류하려는 시민들이 도로 위로 계속 모여듭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인파가 모이다 보니 집회 장소 주변에서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며 국정농단 이후 최대 인파가 촛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민중들의 집단 지성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2016년의 촛불 시민혁명 정신의 완수라는 사명이 오롯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라고 의심받던 민중들의 개혁 완수 의지는 알고 보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집단 지성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던 개혁의 열망은 그것이 터져나오기 적합한 바로 그 지점에 의미있게 터져나오기 위해 숨어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었지 결코 식어서 소멸해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함부로 이것의 의미를 폄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렬한 열망은 어떤 한 개인을 향한 홍위병적인 집착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민중의 열망이 표출된 모습을 무슨 동원된 어용 관제 데모이거나 정치인 덕후질이나 일삼는 광적인 정치인 빠순이 모임 정도로 폄하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조국 장관을 감싸기 위해 검찰을 압박하고 집회를 앞세워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 나간 이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겠나? 종북 좌파의 관제 데모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200만 명이 모였다는 집회 참석자 수도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예전에 사용했던 페르미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누에 다리에서 서초역까지 풀로 완전히 다 찼다 했을 때 5만 명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들의 감각 수준으로서는 아무리 본질을 보려고 애써봐도 그렇게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경험들이 축적된 데 따른 부작용 차원에서 그러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민중의 열망과 힘을 무시해왔고 둔감해왔습니다. 대략 호도해버리면 그대로 믿고 넘어가버리는 일부 민중들의 모습만 봐왔고 실제 그렇게 넘어가버리는 일부 민중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가며 정치 공작에 동원도 하고 뒷돈도 대주는 형식으로 공생관계를 이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시각으로서는 그런 수준의 대중들에게만 익숙해져 있는 상황일 테고 그것들을 근거로 대중의 속성을 판단해 왔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숨겨졌던 다수의 개혁을 향한 열망,
등을 캐치해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겠죠. 이번 경우에도 늘 자신들이 해오던 방식으로 대중들에 대한 호도가 성공했다고 초반에는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표창장 등등의 감이 안 되는 것들을 들고 냄새 좀 풍겨봤더니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조국 이 시기 개새끼네 라면서 분노하는 성급한 대중들도 은근히 많았죠. 저렇게 사시는 분이 우리한테 꿈과 희망을 주셨을까? 조국 교수가 이때까지 해놓은 말이 문제가 많다고. 그런 지경이니 역시나 걔네들은 대충 구린내만 풍기도록 썰 좀 풀어주면 알아서 원하는 대로 기어온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핵심적인 다수는 조국에 대한 인신공격성 의혹들이 난무할 당시 단지 침묵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확신이 서기 전까지 신중한 태도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던 것이죠. 침묵하던 다수는 검찰이라는 제3의 주체가 마음대로 장관 후보를 농락하는 꼬락서니를 목도하게 된 그 순간 확실하게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조국 개인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였던 것이 아니었구나. 왜 조국이라는 개인의 낙마에 검찰이 저 정도로 사활을 건 대검을 휘두르고 자빠져 있는가? 누가 봐도 상황에 맞지 않는 칼을 휘두르는 검찰의 모습에서 조국의 임명 여부는 조국 개인의 문제이거나 단지 친문, 반문의 싸움이거나 좌우의 싸움이거나 하는 근시안적 차원은 넘어선 근본적 우리가 몰랐던 차원의 대립이 있구나 라는 점을 본능적으로 캐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을 둘러싼 이 모든 대립의 본질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려는 세력과 저지하려는 세력의 큰 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난 2016년의 촛불시민혁명에서 점화된 바 있던 바람직한 진보를 위한 개혁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때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그라들지 않았던 열망, 조용히 존재했었지만 의미 있게 불타버릴 때를 기다리고 있던 그 열망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이 근본적인 부분이 점화된 이상 대중들은 반개혁 카르텔이 예상했던 개돼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난 28일의 대집회에 대해서 선동당에서 나왔다느니 당이 조직해서 동원해서 나왔다느니 친문 따위 진영 나눠서 덕후지라는 극렬 세력에 불과하다느니 그 어떤 말들을 끌어다 붙여서 흑색칠을 하더라도 이미 변혁을 향한 열망이 대중들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점화되어 버린 이상 이젠 그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선동도 호도도 통하지 않는 강렬한 자기중심을 가지고 힘있게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정권교체의 모범 사례로 인정되어 에버트 재단의 인권상을 받았던 2016년의 촛불 시민들의 마음은 식어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촛불의 정신을 오롯이 담아서 혁명의 완성을 이룰 수 있으려면 단지 정권을 교체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정신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사회 변혁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촛불 시민들의 집단 지성 속에 하나의 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화란 대지에서 강은 조용히 흐르죠. 온갖 대지의 만물을 살찌우며 의미 있고 온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을 부당하게 막아버리려는 시도가 등장할 때마다 집단 지성의 강물은 더욱 세게 요동쳤으며 부당하게 강물을 마르게 하려는 시도에 극렬히 저항하며 이겨냈습니다. 그 강렬함은 구태와 악습이라는 강둑을 무너뜨리고 진일보하는 역사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3.1 만세운동, 4.19 혁명, 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시민혁명 등의 굵직굵직한 길목마다 진보하는 역사의 강물은 언제나 구태의 강물을 무너뜨리고 의미 있는 흐름을 역사적으로 이어왔었습니다. 현재 우리 민중은 새로운 구태의 강둑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새로운 장애물이고 넘기 힘든 것일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떤 구태의 강둑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진정한 개혁을 향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그것을 무너뜨려 굽이쳐 흐를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조직이라는 구태는 결국 대중의 개혁을 향한 열망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 모든 대립의 틀이 개혁,
절대 반개혁이라는 틀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대중들 사이에 퍼져버린 이상 그 강렬한 흐름에 휩쓸려서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대중의 불타는 지지로서 동력을 확보하게 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끊임없는 개혁 의지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 역사의 길이 남을 대업적으로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랄을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랄을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몇몇의 기획대로 모든 게 흘러갈 만큼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갈다가 봉화가 올라온다? 아, 저기 봉화! 가서 지랄 해야 되는 거예요.